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퇴직금을 모아가는 과정, 그 내용 중에 이제 디폴트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2024년부터 이제 디폴트 옵션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디폴트 옵션을 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을 보고 오셨다면 이제 연평균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건데요. 그와 관련된 관점에서 내용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이유에 대한 기사를 한 가지 제가 공유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퇴직연금을 방치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가입자의 30%는 수익률을 초회한 적도 없다. 라고 자극적인 기사가 나왔네요.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골라가면서 운용을 해야 할 건데 수익률마저 초회한 적이 없다면 아예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된 디폴트 옵션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디폴트 옵션은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초기에 세팅한 운영 방법에 따라서 향후 입금 들어오는 퇴직연금액을 자동으로 매수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는 것이 그래도 나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선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선책에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 디폴트 옵션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디폴트 옵션이 가지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개념인데요. 저는 자산관리 재무설계를 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금융사의 수수료와 그리고 세금에 대한 것도 꼭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세금에 대한 부분이 미래에 출금을 할 때 부과되기 때문에 당장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고민해야 될 내용은 기대 수익률과 금융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이 포인트일 수 있죠. 헌데 지금 나와 있는 증권사들의 대다수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를 볼까요?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주식형의 비중이 더 높을수록 고위험으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해당 상품에서는 거의 다 이제 펀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몇 가지의 펀드를 섞어가지고 조합한 그런 포트폴리오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대다수의 상품이 저위험을 제외하고는 거의 1%대에 가까운 보수를 차감하고 있네요. 해당 보수는 연 수수료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익이 나거나 나지 않건 상관없이 연간 1%의 수수료가 차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기대 수익률로 연에 5%, 7% 정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5%의 수익률만 가정했을 때 1%를 차감한다면 4%로 줄겠네요. 근데 투자이기 때문에 매년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 마이너스 5%가 찍히는 해가 있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6%의 수익률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수료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원금이 예를 들어 1억이 넘어간다면 1%면 연에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수수료로 차감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볼 만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 수수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ETF 상품으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하고 어떤 ETF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학습은 해야 할 것인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측에 보시면 펀드 보수라고 쓰여 있는 내용 보이실까요? 이 내용이 연 0.07%라고 쓰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아까 우리 디폴트 옵션 같은 경우는 연에 1%였는데 ETF 상품들은 연에 0.1% 그 안팎에 있는 금융상품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수수료에 대한 금액이 10분의 1만큼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IRP 상품 같은 경우는 장기성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아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취지,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다면 더욱더 유리한 연금액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